네,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. 오늘 기해년 새해 첫날 이슈 분석을 좀 해드리겠는데요. 첫 번째 이슈는요, 월스트리트 저널이 ICO를 16% 의심스럽다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. 미국에서 3,300개의 ICO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검토를 해봤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513개가 표절, 신원 도용, 또 실현 수익이 어려운 거를 갖다가 했다고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해당 프로젝트명을 월스트리트 온라인상에서 또 홈페이지에서 전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수십억 달러 현재 그 계속 ICO를 통해서 이제 모금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거냐. 특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백서를 좀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인스토리 시간에도 계속 보여드리는 게 그 백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 그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계속 그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 있다, 어떤 내용이 있다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이 한 3,300개나 되는 그 백서를 전부 다 다운받았다고 합니다. 전부 다 다운받아갖고 PDF 파일을 이제 변환시켜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우리 그 논문 표절 그 보듯이요. 그렇게 그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부 다 돌려봤다 그래요. 전부 다 돌려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었냐? 표절. 또 리스트에 없는 이익 실현 같은 것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거기에는 이익 실현이 안 되는데 그 실현된다고 이제 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짜. 나 조작된 팀 구성.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이 팀들이 가짜 팀이거나 아니면 조작돼서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이 팀의 구성원이 아닌데 이제 갖다가 쓴 거죠.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고요. 그 다음에 미작동 홈피. 그러니까 미작동 홈피라는 게 그 쉽게 말씀드려서 영어를 갖다 그냥 미작동 홈피라고 그 번역하다 보니까 미작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. 홈페이지가 열리다. 사실 우리도 요즘에는 이제 어떤 기업을 확인하고 왜 이럴 때도 일단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? 회사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. 근데 홈페이지가 아예 안 열리는 거죠.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3,300개 중에서 뭐 무려 513개 정도가 나타났다는데 전체 규모로는 약 16%가여서 약간 충격적이다라는 그 현재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공개된 백서만 가지고 다운받아서 문제가 있는 거를 찾은 것만 해도 무려 16%인데 그렇다면 이 백서를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 언론사에서 그냥 단순하게 점검한 것만 가지고도 16%가 현재 그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이 정말 세세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그 백서들이 사실 문제가 있었을까.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6%가 무려 513개가 표절, 신원 도용, 뭐 어려운 실현 수익이 어렵다.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. 뭐 가짜나 조작된 팀이다라는 것으로 이미 나타났다는 거죠. 따라서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ICO 시장에 큰 여파가 좀 이게 있을 것으로 좀 예견이 됩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그 ICO 백서를 좀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그 현재 에서 지금 현재 그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잘 아다시피 그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국무조정실장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었어요. 따라서 이런 여파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치게 되면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그 ICO 규제하는데 좀 더 강력한 그 또 논리나 무기가 되지 않을까 되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어서 기해년 새해 첫 이슈로 삼아봤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. 암호화폐 98%는 폭탄이라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.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. 지난 연말에 김병진 BXA 대표가 기자회견으로서 발표한 내용입니다. 예, BXA가 그 빗썸 현재 인수를 하고 있죠. 뭐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잠깐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당국의 규제는 필요했다. 왜? 당국이 규제하지 않았으면 지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생했을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그 암호화폐 당국 규제가 옳았다고 이제 말하는데 일단 당국 편을 쓰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그 본인들이 현재 BXA가 자전거래나 그
그 우회 상장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일축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런 말씀을 들은 그 업계 그 전문가들을 보면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선행해 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온도차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. 정부의 ICO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펼치셨습니다. 근데 일부 거래소들도 뭐 비슷한 주장을 펼쳤어요. 그 코인원의 그 리서치 관련되신 분도 그렇게 정부의 규제 때문에 현재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연말에 그런 이슈를 말씀드렸죠. 과연 규제한 게 그 제대로 잘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 우리는 뒤처지는 것이냐 뭐 두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이 좀 흘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ICO 정책에 대해서 정부 방안도 현재 예측이 되고요. 아까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그냥 백서만 단순하게 다운받아서 확인했는데도 무려 16%가 되니까 정부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정부에서 ICO를 아마 금지시킬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. 이번에 또 기소됐죠. 기소된 거 있기 때문에 추 법원에 판단하고 정부와 업계가 좀 잘 방안을 마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. 자, 세 번째 이슈는요. 영국 금융청이 암호화폐 기업을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. 영국 금융청이 67개 그 암호화폐 기업 중 49개, 그러니까 49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죠. 그러니까 거래소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거나 관련된 그 기업인데 49개는 종결을 했고요.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데가 18개 기업인데 이름은 미공개했다고 합니다. 이름 미공개했다고 하는데 영국의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무려 5개 중 4개 정도는 경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재 위험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텔레그래프에서 암호화 자산은 시장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금융감독청에서 금융감독청이죠. 그래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 영국은 금융감독청하고 재무부 또 영국은행,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서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그 암호화 자산의 문제,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니 현재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본 거는 소비자 시장 보호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.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기업들도 조사하는 것도 시장을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소비자 보호와 같이 그 모든 게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보호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앞으로 규제 방안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다 해서 신년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. 자, 네 번째 이슈는요. 좀 재미있는 보고죠. 금요일 오후 4시 25살에서 34살의 남자. 금요일 오후 4시, 불금을 연상하실 것 같은데, 내시면 이제 은행도 끝나는 시간이죠. 자, 후오비 코리아 거래소에서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. 그래서 후오비 코리아에서 트래픽을 조사해 보니까 접속자의 77%가 남자고, 여자분들은 한 23%,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서울, 부산, 성남, 인천, 대구 이렇게 했는데요. 재밌는 거 한번 보시죠. 성남이 지금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죠? 성남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고 또 거기다 판교까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판교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따라서 성남이 아마 그 트래픽이 인천이나 대구보다 훨씬 더 접속이 많지 않았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 남자가 한 34% 전체, 35세에서 44의 남자가 한 20% 정도가 했다고 하고요. 여성들도 25세에서 34세 여성들이 약간 7.54%로 여성들도 높은 관심을 보여서 젊은 여성일수록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냈고요. 특히 금요일이 높았는데요. 들어오는 거에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높았다. 그러니까 금요일날 보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돼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런데 대부분 다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. 거래되는 그 코인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, 이오스,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순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 뭐 이 정도는 현재 그 미국에서도 지금 유가증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마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흥미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2019년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